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사회의 대화를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논의되고 또 무엇이 의도적으로 무시되는지 그 숨겨진 규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떤 문제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또 어떤 중요한 문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모든 건 바로 정책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공식적인 도구 말이죠. 네, 정책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결국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권력을 누가 쥐고 있냐, 이걸 두고 아주 오래된 두 라이벌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요 용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권력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흩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다원주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 쥐고 있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엘리트론이 있습니다. 권력의 주인을 두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용의자 중에서 특히 엘리트론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엘리트론이라는 이론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론이 오늘 우리가 파헤치려는 그 침묵의 전략을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거든요. 신엘리트론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은요, 그냥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의 작은 지배 집단이라는 거죠.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지금의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신엘리트론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책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그들, 엘리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아주 특별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무의사 결정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전략은요, 토론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예 토론회장에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야, 그 얘기 꺼내지 마 하고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교묘하죠. 보세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 무의사 결정이라는 건 이 모든 단계마다 스며들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어찌어찌 정책이 만들어져도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나중에는 이거 봐, 효과 없잖아 하고 평가를 나쁘게 해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집요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대표적인 전술 3가지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눈에 잘 띄는 방법입니다. 바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물리적인 힘, 예를 들면 경찰력 같은 걸 동원해서 안 돼!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놓고 쓰기엔 좀 부담스러운 카드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물게 사용되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세련돼졌습니다. 바로 영향력과 권력을 이용한 압박이죠. 법적으로 걸어서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의 핵심 인물을 돈이나 자리로 슬쩍 구슬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힘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세 번째 전술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저거 비애국적이야, 우리 전통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아예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혹은 그냥 조용히 규칙을 바꿔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딱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어떤 전술이 주로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맨 왼쪽의 폭력보다 가운데 영향력이나 오른쪽 규범을 이용하는 막대가 훨씬 높죠. 맞아요. 요즘엔 대놓고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전략은 애초에 보이지 않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일종의 탐정 도구, 즉 분석의 틀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3단계 조사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핵심 쟁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익에 도전하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거죠. 둘째, 영향력 기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방지 권력을 입증하는 것. 바로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막았는지, 어떤 전술을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 여러분도 이 사회를 좀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은 몇 년, 아니 몇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듯한 공식적인 이유들은 항상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거나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됐다는 등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무의사결정이론은 바로 이런 공식적인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지연,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왜 어떤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무런 진전 없이 계속해서 표류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말 강력한 설명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권력은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무엇에 대해 논쟁할 건지는 결정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침묵의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어째선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중요한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